Q&A 할 시간 있나요? 저 아까 네. 그 슬라이드에서 민주화랑 소유권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. 제가 알기로는요, 그러니까 이 쌍방통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권력도 이렇게 분산된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매번 말하기가 뭐해서 이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. 그래서 웹2가 이제 SNS, 뭐 페이스북, 뭐 트위터가 나올 때 그 민주화라는 말도 기대를 막 켰잖아요. 그죠? 근데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았다, 그 당시. 근데 뭐 그 인프라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실 자스민 혁명이 일어날 때만 해도 그게 낙관론이 맞는 것처럼 되어 있고, 그 당시에 책을 보면 페이스북이 그 튀니지에서 혁명을 만들었다, 중동에 봄을 갖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, 페이스북이 그런 대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. 또 반대로 쓰이니까 이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해 보면 블록체인을 인문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저처럼 비트코인 맥시들은 별로 없고, 한국에도 보면 그 민주화에 이렇게 많이 오리엔트 되어 계시더라고요. 그게 제 개인 생각인데,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니까,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낙관론이라고 보고,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따라올 것 같아요. 인터넷이 정부를 변화시킨 것만큼이나 정부가 인터넷을 변화시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좀 예외지만, 그 블록체인도 기존의 레가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막 대기업 이렇게 하지만, 결국 이거를 따라와가지고 이게 평정할 애들도 걔네들이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, 테라노에서 진짜 구두발 닳도록 기한하고, 걔가 30대 초반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, 그 당시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. 그 당시 최고, 이런 명문대 나와가지고 최고로 많이 원서를 냈던 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당연히고, 두 번째 2등, 1등 하던 데가 놀랍게도 SKT였어.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SKT한테 가고 프로토콜 이거 받고 막 혼나고 나와야 돼.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SKT의 권력이 없어졌잖아요. 그죠? 예. 그때 모바일 인터넷 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돈 번 사람이 10년 버티고 돈 번 사람이 김기사야, 김기사. 내가 그분의 이걸 읽어보니까 난 똑같더라고. 나는 10년 못 버틴 거 3년 만에 때려친 건 그분 10년 버텨가지고 10년 동안 매출 제로였다가 한 번에 600억 팔고 나온 거지. 이야, 대단해요. 수익 모델이 없었잖아. 어디 팔았어요? 카카오에 팔았잖아요. 모바일 인터넷 팜 뭐 이런 거 수첩보다 더 나쁘고 수첩보다 가격 100배, 1000배쯤 되죠. 팜 이런 거. 여러분 구경도 못했을 거야. 저 박물관에 가면 있을지 몰라. 그런 거 열어가지고 이게 부팅해야 되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회의 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. 이게 노트에다 적고 막. 그런 팜 파일럿 이런 게 있다가 결국은 누가 이거를 쫙 빨아먹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빨아먹어. 부분적으로 있었던 모든 그 뭐 문자 인식이라든가 터치 스크린 다 있었는데, 결국 그것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었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들지 마. 아까 막 전 모르는 기업들 막 이렇게 보여주시던데, 저런 기업들이 저걸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저걸 하겠다.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애가.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근데 방향 자체는 이게 맞지 않나. 맞다고 전 봐요. 블록체인이 워낙에 충격적인 기술이거든요. 우리가 현재를 보면 막 가격 이러고 막 우습고, 그 다음에 좀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뻥이 센 건 맞아요. 그 간송미술관에 훈민정 들어갈 것처럼 얘기해서 일반 사람 다 들어간 줄 알거든요. 뭐가 들어가는데 이제 하는데, 그런 의미 말고 다른 의미에서 너무 충격적인 기술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45살에 이 비트코인을 만나고 남은 인생을 내가 이걸 공부하겠다고 걸만하다고 난 봤거든요. 촉이 딱 오더라고. 내가 이거 놓치면은 나는 진짜 병신이다. 내가 인터넷 놓쳤지, 모바일 놓쳤지, 내 비트코인은 내가 하리라. 근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별로 없는 비트코인 맥시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 장황해졌네요. 또 다른 질문. 블록체인이라는 게 의미 있는 게, 원래 각 기업,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좀 고립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그렇게 소유권이 좀 누구나 더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요즘 한국 기업들 보면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이제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구축하고 싶고 프라이빗 블록체인까지는 아니어도 따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런 분들을 뭐 많이 만나보셨는지, 만나보시다면 약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. 네,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한 데가 SKT고요. SKT는 고민하다가 단독 블록체인으로 안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. 꼭 단독 블록체인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, 기업들은. 왜냐하면 자기가 다 먹어야 되니까.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거를 고민을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구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기 때문에 지들만 쓰는 이상한 블록체인. 아까 발표자께서 재밌는 말이 프라이빗 블록체인,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렇게 명언을. 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전문가인데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단독으로 해가지고 의미 없다. 동남아 몇 개 기업들 들어올 거다.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,
어디가 트리거냐는 건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게임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게임 산업들이 현실을 모사하면 거기에 이마트건 뭐 롯데백화점이 입주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럼 가면 이제 전시회나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방문하면 나한테 할인 포인트도 주고 뭐 시식은 못하지만 뭐 이렇게 물건 보고 포장지 보고 뭐 이런 행위들이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인센티브가 이렇게 된다면 기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돈이기 때문에 거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제가 질문에 만약에 그 답을 제가 감히 대신한다면 저는 이 트리거가 항공사 마일리지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하고 지금 코인 생태계가 이게 다 허방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CBDC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토믹 수학 기술에 의해 가지고 그걸 모르셔요. 그 한국은행이나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리거든요. 이 블록체인화 시켜버리면 달러나 이거를 그게 바로 이 생태계에 잡혀서 분할돼서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. CBDC 나오면 우리가 좋지. 정부가 인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잡아놓고 그 근거를 잠근 거를 키를 쪼개가지고 생태계 하면 그거 진짜 기축통화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비트코인이 한다. 비트코인이 최고의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기반으로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비트코인하고 연동되면서 가치를 갖고 가치를 갖는 순간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지고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마케팅의 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.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 모든 플랫폼을 그 블록체인에 공개 블록체인 연결한다 이런 건 아니죠. 그런 건 아니나 대부분 지네 서버에서 지네만 보고 핵심적인 소유권과 관련한 것들은 내가 최종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 마일리지 포인트 너한테 주면 네 거야. 내가 취소 못 시켜?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블록체인 NFT화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. 늦게 들어오면 지들 손해다.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. 이걸 제가 언제부터 하고 다니냐면 4년 전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저 블록체인 토큰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 아이들을 듣고 비웃어요. 제 과동기나 이런 애들이. 야,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가 10년 지나면 그 마일리지 그거 없어지는데 뭐하러 그 대손 충당을 해가지고 부채로 잡았다가 그거 자산화시키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할 거냐는 거야.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무식한 질문이거든. 아니 기업들이 경쟁 시스템 속에 있잖아요. 지들이 먼저 하면 한 가지는 내가 모르는 걸 이해해. 그건 똑똑하지 못한 거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 같은 공부를 아는 거 모르지. 네, 한 가지는 너무 당연한 거야. 경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가 하면 해야 되는 거야. 뭐 애초에 마일리지 포인트 자체가 누군가 해가지고 대박이 쳤기 때문에 따라서 다 한 거지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왜 하냐? 왜 주도하는 게 좋냐면 대한항공이 왜 주도하는 게 좋냐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를 찍어내면 CBDC처럼 이 블록체인을 NFT를 찍어내면 청구가 안 된다니까. 이걸 모르더라고. 청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. 바보들이야. 비트코인 청구해 우리가? 비트코인 누구한테 청구하는데? 화폐는 청구 안 해요. 미국이 무역 적자를 통해 가지고 뽑아낸 달러를 청구 안 해. 미국으로 안 돌아가. 이렇게 쓰이는 거지. 그게 화폐야. 화폐하고 유가증권의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. 화폐화 시켜버리면 청구가 안 된다니까. 물론 일부는 들어와. 일부는 들어오는데 항상 그 저장고가 있어. 그것도 늘어남아. 연준 달러 보니까 늘어나대. 안 들어오는 게 계속 늘어난다니까. 그 일부만 나한테 와가지고 청구를 요청해서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이게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내가 갖고 가면은 내가 괌에 갈 수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이게 노르웨이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여 돈으로. 스테이블을 달러나 위안화에 고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위안화하면 대한민국은 국운이 지금 상승하는데 이게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딱 되죠, 그죠? 이해가 딱. 대한항공 마일리지 얼마나 매력적이야. 비트코인 안 믿잖아, 사람들. 누가 보장.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보장이 되잖아. 그리고 자커버크가 만들려고 했던 달러 스테이블은 지가 뭐 IMF야? 민간 못하게 절대 못하게 해 그거. 그러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NFT 오르는 거를 연준이 알게 뭐야. 그리고 아직 잘 몰라. 그게 무슨 의미인지. 나나 알지. 이 메타버스 달러라니까. 아무 상관없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청구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. 그러면 돈으로 쓰이는 거지. 돈으로. 그럼 그걸 기반으로 담보물이 올라오고 그걸 그냥 우리 잘한 거 있잖아. 한 뼘에 우리 CFI 디파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. 한 뼘의 땅만 있으면 되거든. 한 뼘의 땅만 피라미드 삼각형이에요. 한 뼘의 땅만 있으면 여기서만 합법이면 돼. 이 스마트 컨트랙 여기서만 합법이면 그다음부터 디파이로 막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없는 거지. 여기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블록파이나 이런 데를 미국 정부가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이런 데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런 데서는 이게 합법일 수 있잖아. 그런 데서만 합법이면 그 다음에 디파이는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갖는 거야.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에 최종 담보자가 필요해. 더 라스트 레조트가 필요하거든. 그러니까 한 뼘의 땅이 필요해. 그거 대한항공 왜 안 해?
아빠가 혹시 대한항공 회장님이 얘기 좀 잘해주세요. 2017년도부터 제가 온갖 협박과 백을 이용해서 이제 친구들이 다 대기업 이사니까 협박해가지고 이사회 가서 보고하고 뭐 이런 메타버스 매장 와서 이렇게 진강현실처럼 이렇게 가서 코인 주고 하면은 매장에 몰리고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레가시들 또 권력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아. 그리고 나이가 숫자가 아니야. 진짜. 뭐 가갖고 나는 내 사업 설명하러 가갖고 비트코인 증명하고 와야 돼. 그러니까 내 사업엔 관심 없어. 비트코인 거 사기 아니냐는 거야. 내가 비트코인 안 만들었다니까요. 근데 지금은 저한테 줄 서서 명함을 줄 정도로 바뀌었어요. 분위기가. 일단 물려야 돼. 메타버스에 다 물렸어 지금. CJ, 롯데 뭐 다 물렸더라고 보니까. 아주 기분 좋아. 다 물리니까 내가 무슨 설명하면 들어 이제. 중요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.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너무 부러워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저는 확신하거든요. 이게 비트코인 발견하는 순간부터 제가 비트코인 맥시한테 욕을 먹는 이유가 저는 비트코인 맥시 정의에 좀 어긋나요.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은 최종 담보물로 쓰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대부분 사기지만 일부는 살아남아서 그게 페이스북과 구글이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. 비트코인 물론 중요하지만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. 근데 담보는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이게 진짜 저는 복 받은 거예요.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여러분의 이 나이에 이 떠오르는 이 산업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.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보다 너무나 부풀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터넷 초기에 다 그랬어. 라이코스 알아? 라이코스? 없어졌잖아. 없어. 내가 누구랑 있는 줄 알아? 내가 데이컴 출신들, 천리안 출신들하고 이랬어요. 진짜 불쌍했어.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2000년도에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더라고. 2000년이면 여러분한테는 이게 옛날 아니야? 2000년도에 자기의 멋졌던 과거, 1995년을 얘기하더라고. 그때 뭐 데이컴 다닌다 그러면 막 삼성에서도 와서 막 줄 서고 이랬대요. 근데 2000년도만 돼도 데이컴 천리안이 아무도 안 뽑아줘.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옛날 사람이야. 기술도 옛날 되고. 빨리빨리 변할 때 여러분 나이에 이렇게 성장하는 블록체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너무 기분 좋았고요.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이렇게 저도 뽑아주면 자격이 되면 들어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